호야님 이미 다시 사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떡락하는 이유요? 예. 비트코인이 기침하니까 다 떡락하고 있겠죠 뭐.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300달이) 또 깨지면 패닉인데, 그쵸, 300 깨지면은 그때 아마 대부분이 패닉을 하겠죠. 예, 만약에 이제 300까지 다시 내려가고 심지어 300대가 깨져서 200대로 넘어가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옥 가자고요? 송다리님 혼자 가세요. 예, 워라 어서오세요 매직님. 예. 그 1부 순서 진행하느라 이제 설명하느라 인사 못했던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프요? 아.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어차피 이게 배팅 싸움이라고 제 관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시 하락장으로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어차피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예측이 불가하니까 어차피 베팅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다. 만약에 저한테 베팅하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롱입니다. 다시 막 이 비트코인 박살내갖고 막 3K로 막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냥 우상향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예,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어갖고, 저한테 베팅하라고 하면 저는 마치 동전의 앞이냐 뒤냐 이런 식으로 베팅하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이제 위쪽을 볼 것 같아요. 아, 렉 걸리세요? 네. 아, 렉 걸리세요? 왜 그러지? 일단은 저는 상태 양호거든요. 지금 녹색으로 표기돼서 양호인데 혹시 유튜브가 좀 이상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껐다 한번 켜보시겠어요? 저도 아까 9시에 방송하려고 했는데 유튜브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네, 이재준님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언제쯤 XRP 가격 올라갑니까? 또는 이제 지금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한테 이제 궁금하셔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결론부터 딱 화끈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모릅니다. 예, 지금 사기판이기 때문에 어떤 호재에는 반응하고 어떤 호재에는 반응도 안 하고 어떤 호재 같은데도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세력 엉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궁금하셔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막 아는 척 하면서 막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것 때문에 그러고요, 막 선 그려가면서 그래서 한 달 뒤에는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은 하고 싶진 않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예, 저는 모르는 게 창피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항상 창피한 거는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는 그 구라가 창피한 거죠. 원인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오히려 알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남도 여행이요? 스마일님 생각에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그래요. 어제 최근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안티가 있어갖고 좀 시끄러웠는데, 그러니까 안티라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안티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조롱하고 되게 인성 없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그걸로 쾌락을 느끼는 이 변태 같은 타입들만 저는 싫어하지, 그냥 뭐 리프사를 합리적으로 깐다거나 XRP를 합리적으로 까시는 분에 대해서는 특히 뭐 감정을 가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사회라는 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혜연미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안티들 중에 너무 많아요. 변태 같은 타입들이 너무 많아. 그것 또한 문제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티고아님 말씀하신 거에도 동의해요. 예. 근거 없이 막 너무 사람들한테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XRP가 100원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생각조차도 못 갖게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죠. 예. 생각 가질 수 있어요. 100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채널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거지, 여기서 뭐 이런 떡락쟁이들이 와서 근거도 없이 야 XRP 100원 된다 이 바보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들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런 사람들 와갖고 여기서 야 100원 간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저하고 야 100원 간다 100원 간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너무 문제가 있죠. 네,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굳이 본인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바로 문제인 거죠.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아무래도 익명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분들 많습니다. 네. 가끔은 진짜 거의 짜증날 정도인데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여기 가지 마세요. 예, 사이코 엠퍼러님 뭐라? 거기 가지 마세요. 저는 안 간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저도 좀 있어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뭔가 발전적인 얘기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라 떠난 지 오래입니다. 예. 빠꾸구고 친구님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친구님이 코인판에서 연예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막 친구님 닉네임 비슷한 걸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이거는 아니다. 아 근데 그 스펑키님이란 분이 아마 구독자가 되게 많은 분이죠? 구독자 많고 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 아닌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는 이제 스펑키님 얘기 나와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만약에 초대를 해준다, XRP와 리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또는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를 설명해줘라, 예, 이런 내용으로 만약에 초대를 해주면은 저는 참석할 용의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까 에스크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예, 라떼는 말이야 이 메모 하나 남겼더니 해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막 라떼가 누구냐, 라떼 누구야, 라떼 데이비드 슈왈츠 키우는 걔냐, 어디냐, 누구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만약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처럼 에스크로 메모는 누구든지 남길 수 있고 그걸 푸는 사람이 그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나 적을 수 있다. 그리고 XRP 레저상에 있는 계정에 그런 유저네임, 닉네임을 부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 이름이나 갖다 박을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누가 박아놔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내용으로 박아두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안 속으시겠죠. 거기에 막 쓸데없이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해외는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고 약간 사기판의 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데 가서라도, 예, 뭐 거기에 뭐 초대를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용을 주세요, 예,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장소만 딱 마련해주면 다 설명해갖고 정확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많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좀 약간 사기판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XRP만큼은, 그리고 리플사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은 좀 정확한 내용들이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얼굴 공개요? 아, 그런 데가 얼굴 공개해야 돼요? 그냥 온라인 인터뷰하면 되잖아요. 얼굴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 비슷해요? 아니 근데 뭐 개인의 성향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나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 않았으면은 굳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시간을 들여가면서 비판을 하거나 별로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얼굴 공개. 스캔키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다른 유튜버분이나 뭐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안 좋은 쪽 얘기는 좀 여기에서 하는 건 자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이제 공공연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로는.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지청년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차피 그 뭐냐 아직도 생각이 난다. 그 뭐 코인판에서 제가 언급된 적이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잖아요. 몇몇 분들이 망해가는 유튜버라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망해가는 유튜버 XRP 팩토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곰돌이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균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제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발전적인, 저희한테 유익한 시간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얘기하고요. 사실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뭐 비판하는 거는 사실 발전적인 것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비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쪽을 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드릴 말씀이고, 그런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역시나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시든지 그거는 자유죠. 자유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두님은 제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막 열심히 보는 타입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신혜두네님이라고 불리시는 분 맞죠?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게 있어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나요? 광고주를 물어다 주는 플랫폼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거를 무슨 MCU라고 부르나? 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업체들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트리머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본인들한테 약간 연예인들이 그 기획사, 소속사,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듯이 그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종속이 돼서 활동하는 거, 대신에 그 조건으로 본인들이 수수료 일부를 먹지만 그만큼 광고주를 물어다줘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식을 제안을 하던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광고주를 그냥 약간 프리랜서처럼 이제 물어다 주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건바이 건으로. 전속 계약이 아니라. 그 두 가지 타입으로 하는데 그런 제안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지금 스펀키님이나 신혜두네님을 아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얘기에 따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구독자 수랑 이 막 댓글 숫자랑 이런 게 조작을 하는 게 되게 많대요, 실제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분들 있죠. 스펀키라는 분이랑 신혜두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작이 없대요. 거의 순수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만 몇 명 되는 뭐 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유튜버들 중에 그런 거를 쓰신 분들이 많대요, 생각보다. 이거를 왜 알게 됐냐면 제가 질문했거든요. 저는 구독자 수도 10,000명도 못 넘고 이제 고작 7,000명 넘는데 왜 저한테까지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지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된다. 왜 들어오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등수에서는 꽤나 된대요, 또.
그거 듣고 너무 웃겼는데, 그러면 이게 죄다 이거 유튜브판도 사기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의아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네요. 이거 뭐예요, 권혁진님?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꼴보기 싫은 이 인간들 모였네. 싫어하는 사람 1번, 2번, 3번. 이 사람 비트맥스 CEO 아닌가요? 맨 왼쪽? 맞죠? 네, 제 기억하는 게 맞네요. 비트맥스 CEO네. 야, 이 스캔 꿈들이 다 보였구만. 이거 스캠 1번, 스캠 2번, 스캠 3번, 스캠 4번. 네, 여러분들 스캠이라고 하는 건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의 진담은 여기까지만입니다. 여기까지만. 여기는 진담으로 스캠. 나머지는 뭐 개개인들이 판단하시고요. 요 부분은 진정으로 얘기해요. 스캠. 네, 아시아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도 조작이 많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머 시장에서도 조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스트리머들 판도 되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광고주들 있잖아요. MCU라고 부르나요? 예, 그곳에다가 이제 뭐 제안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묻다 보니까 간단히만 설명 들었는데, 되게 유명한 유튜버나 스트리머들한테 광고 하나 실어주는데, 그러니까 대략 1시간인가요? 한 편 정도 광고를 실어주는데 대가가 잘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막 5천만원도 한대요. 한 번에 5천만원 광고 영상 올려주는 거 장난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어라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생활 속 달인님, 저도 후구인데 음메 저도 후구입니다. SBI 오픈이 언제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아시아님이 주셨죠. 저도 궁금한데 아직 단서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 날짜가 언급된 적은 없고 7월로 예정한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다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IR 캘린더 보면은 여러분들 이 키타오 회장이 주기적으로 이런 경영 현황 보고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2018년 중순쯤에 6월 28일에 이렇게 경영 보고를 했죠. 동영상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탑재가 됩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랑. 그러면은 이거 못 보네. 그러면은 동영상과 이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신 자료들이 업데이트돼서 나와요. 근데 올해는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이미 6월 27일 날 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이 자료의 가능성이 좀 있겠죠. SBI VC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왜냐하면 이 시기 자체가 FATF 최종안이 나온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종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올라오면 좋을 텐데 이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무한도전이요? 네, 일단은 청정한우 감사합니다. 유나님. 자, 이재준님 질문사항인데, 리프사는 본인들이 금융기관을 위한 솔루션이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XIP를 이용해서 개인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훗날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개인은 마켓메이커로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훗날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재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재를 받으면이라는 의미시죠? 그럼 개인은 못할 수도 있지 않냐, 마켓메이커로. 참여를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의 엑스라피드 같은 경우도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 그 오더북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다가 오더북을 쌓아주면은 그게 바로 마켓메이커 역할인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이 개개인들이 XIP 계정을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 XIP를. 예. 요게 가능하고 못하고는 리프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의 움직임이다. 근데 지금 현재의 규칙으로는 개인끼리 이 계정 A와 B가 서로 XIP를 주고받는 거, 그게 바로 페이먼트 트랜잭션인데 이거는 가능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프사의 컨트롤에 움직이는 XIP라는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프사가 막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동기도 없어요. 오로지 이거는 이제 FATF의 최종안에 나온 것처럼 이런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그 관할법이라던가 또는 국제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아마 이번에 FATF의 결정안이 사실 개인끼리 주고받는 거를 금지한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이것과 관련 있는 거에 대한 얘기는 언급했죠. 뭐였죠? 이거를 보내고 받을 때 신원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XIP 레저상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얼마든지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계정을 만들 수 있죠. 거기에서 XIP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든 계정에 XIP를 보내는 거, FATF 최종안에 따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건 그런 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는지. 자, 안님 질문인데 채널에 얼마 오신지 안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팩토리님은 XIP에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있는데 투자를 한 적도 없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답변이 간소해서 좀 제가 하고도 약간 이랬는데 질문 주신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이거 위쪽에 제가 언급 못한 게 16일이요? 16일이 SBI VC 오픈이? 어디서 아셨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16일 출처가 어딘가요? 자, 그리고 XIP님 얘기를 잠깐 같이 봐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사용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건데 최근 실사용 볼륨은 전체 볼륨에서 얼마나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프사가 단서를 제공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미비하다. 굉장히 미비하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아니, 팩토리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미비한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인 비스로 놀러가 봅시다. 같이 렛츠고! 비스로 같이 놀러가 봐요. 가서 볼륨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 왜 여기에 볼륨을 보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니까 예를 들면 미국 비트렉스, 비트라고만 적을게요. 줄여서. 그리고 여기가 비소. 미국에서 비트렉스 통해서 엑스라피드를 열러 오면은 여기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오더북 거를 거래를 해서 멕시코 페소로 넘기잖아요. 거래가 된다? 어떤 지표에 반응이 되죠? 바로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볼륨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볼륨을 보러 놀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보면은 어제 볼륨 같은 경우는 볼까요? 어제 볼륨 보이시죠? 6월 30일 볼륨이 반올림에서 150만 개 정도 됩니다. 150만 개면 여기다가 개당 가격 500원이라고 가정해서 곱하면요. 머리가 나쁜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1500만 그리고 7억 5천만, 그죠? 7억 5천만인데 5를 곱해줘야 되죠? 꽤 되네? 잠깐만 계산기 돌릴까요 그냥?
150만 개 곱하기 500. 예. 7억 5천만 되네요. 7억 5천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전부 다 엑스라피드 관련된 볼륨은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일부가 엑스라피드 관련된 볼륨일 텐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스라피드에 사용되는 게 굉장히 미비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정황인 거죠. 신기선님 내용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XRP는 언제쯤부터 많은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약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규제 문제. 이건 리프사도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XRP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규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무리 좋아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CEO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있었던 AMA 때 그 얘기를 했죠. 2018년에 규제 관련해서 좀 클리어해지길 바랬는데 우리와 기대와 다르게 리프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2018년에 규제 관련돼서 정리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2019년에 그게 정리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규제 문제. 아무리 좋아도 이 친구 하나면 아예 쓰일 수도 없다. 이게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이거라도 해결이 돼야 장애물이 없는 거죠. 그래야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XRP가 좋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투자를 해서 쓰는 거죠. 그 라이센스 비용을, 솔루션 비용을 내면서 쓰겠죠, 사다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규제 때문에 막히니까 쓰고 싶은 생각이 있던 없던 간에 애초에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보통 우리가 플레잉 필드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실력으로 장을 겨루는 시장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이게 시장의 파괴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파괴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은 리프사 그리고 현재 엑스라피드의 초기죠. 거의 초기 단계인데 일찍부터 얼리 어댑터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잖아요. 전자제품들, 신기술이 도입된 전자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약간의 리스크가 있죠. 첫 제품은 아무래도 약간 불안전하고 이런 특성을 보통 지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갤럭시 S1 또는 그거 뭐죠? 옴니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물론 오늘날의 삼성 핸드폰은 굉장히 좋지만 초창기 제품은 갤럭시 노트 1도 포함시킬게요. 초창기 제품들 갤럭시 폴드도 어쩌면 포함시켜야겠네요. 결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함이 있어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 역시나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용한 지금 금융의 솔루션을 만든 게 바로 리프사의 솔루션이거든요. 역시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이거 신기술이라 약간 위험성 있다, 약간 불안전할 수도 있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장 파괴력은 그런 불안이라던가 그런 리스크,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따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슈, 문제들을 만나서 발생하는 비용들, 그리고 본인들이 신기술, 기존의 시스템을 버리고 도입함으로써 드는 비용들, 여러가지,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찍어 누르고 오로지 이 솔루션 자체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그들한테 체감이 돼서 도입을 하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제가 시장 파괴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흐름, 이 촉진제가 되어줄 수 있는 소식이 바로 머니그램 소식인 겁니다. 왜 그러죠? 머니그램은 세계 송금 전문 업체에서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거든요. 물론 웨스턴 유니언이랑 비교하면 잽시도 안 됩니다. 잽시도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탑5 안에 들고 한때는 2위였어요. 오늘날에는 약간 뭐 2, 3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3등 안에는 드는 엄청난 업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의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를 쓴다는 거는 그 엑스라피드가 기존의 방식보다 40% 70% 더 저렴한 효과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머니그램 CEO가
그런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머니그램은 작년 1월부터 리플사 파일럿 테스트를 오늘날까지 쭉 해오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실제로 엑스라피드를 쓰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엑스라피드 이제 이제 테스트해보고 야 이거 정상작동 하는 거냐? 되게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이미 1년 이상을 테스트를 충분히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 결과를 알겠죠. 테스트 결과를. 과연 리플사가 얘기한 대로 비용 절감이 많이 되는지, 정말로 효용성이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 코멘트는 없지만 쓴다고 하잖아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리퀴디티, 유동성에 관련해서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스피드가 없다. 하지만 엑스라피드는 스피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찰떡궁합이다. 우리가 엑스라피드 쓰는 건 찰떡궁합이다. 이런 식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예. 당연히 엑스라피드 쓰면서 더 개선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정황상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쓰면서 시장에 파괴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죠? 머니그램이 상대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고객들에게 이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고객이 나 이거 송금해 줬을 때 3초 또는 2분 송금 끝났어요 여러분. 고객님 벌써 끝났어요? 비용은 수수료 얼마예요? 저기 웨스턴 유니언은 5불 달라고 해죠. 저희는 2불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시장을 뒤흔들어 놓겠죠. 그냥 상대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리플사가 주장한 대로 엑스라피드가 기존 방식보다 40%에서 70% 저렴한 거라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이 자주 사 먹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뭐 있죠? 어떤 걸 예를 들까요? 뭐가 좋을까요 요즘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마땅히 뭐지? 음식에다 비유할까요? 캐비어요? 좋습니다. 캐비어가 보통 시장에서 하나 주문하면 5만원이라고 봅시다. 5만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상황 설명을 위해서. 자, 5만원인데 어떤 업체가 25,000원을 제공하는데 실시간으로 배달해줘요. 다른 데는 막 하루 걸려서 배달해주는데 어떤 업체, 한 업체, 이 업체는 갑자기 막 2분 만에 배달을 해줘요. 여러분들 어떤 업체 쓰겠습니까?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상한 비디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마찬가지로 머니그램이 실제로 송금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격적인 실사용이 언제 이뤄질 것 같냐 라고 질문 주셨는데, 시장 파괴력 그리고 규제 문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극복이 되어졌을 때 그 본격적인 실사용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머니그램과의 그런 전략적 파트너, 최근의 소식들이 이 질문 주신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실현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은 미리 그 기대를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IP 브릿지 볼륨 관련해서인데요, 요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쭉 이렇게 가다가 실사용 볼륨을 가다가 퓨 해갖고 로켓 쏘는 거, 갑자기 우주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는 거, 이런 거는 떼렉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현실에는 없고, 이런 그래프죠. 포물선 그래프죠. 어느 시점이 되면 기울기가 점점 많이 변해갖고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초기 때부터 더 급격하게 가다가 기울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장기 관점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가는 게. 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온라인 인터뷰, 긴급 인터뷰 하더니 뭐 XRP 브릿지 볼륨이 막 하루에 한 10조 달러 된다. 끝났다. 게임 끝이다. XRP가 세계를 점령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거의 99.9999% 힘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생애는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하루 만에 변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의 그 욕망들이 드러났는데 예, 아주 재밌네요. 여러분들이 언급하신 거 보니까 아주 욕망들이 예, 잘 표현을 하셨네요.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필립님이 얘기하신 대로 계단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계단식 예, 나올 수 있고, 다만 이거는 없는 거죠.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다가 지구를 뚫고 나가는 갑자기 푹 이것만 없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치유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에서 치유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니 제 목소리로 치유받으시면 어떡해요. 어허 위험하네. 아이 블루노트님 오빠 타령 그만하시고요.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오빠 타령 그만하시고요. 네? 한국 실사를 했다고요? 진짜요? FATF에서 우리나라 실사를 시작했다고요? 기사 링크 좀 주시겠어요? 저는 그 기사를 못 봤거든요. 우리나라 실사를 시작했다고요? 아 진짜요? 기사 링크 좀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실사를 한다고? 오호. 아 지금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링크 좀 주시겠어요? 같이 보시죠. 저 몰랐던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좀 약간 간섭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 진짜. 우리 정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 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북한한테 자금 세탁돼 갖고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자꾸 미적미적 할래? 빨리 안 해? 막 이러면서.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채널에 운영자가 있나? 다른 운영자가 처리했다고 뜨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7월 FATF 한국 실사 감독당국 금융권 자금 세탁 방지 검사 강화. 자금 세탁 방지 시 상반기 총 8건 제재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거죠. 업무 개선 명령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 요구. 앞두고 있다는 거죠. 내달 1일부터. 이게 기사가 6월이니까 7월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네,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 특근법 시행 앞두고 있다고. 조약을 잘 따르는 보험사가 절반. 근데 이게 약간 포괄적인 거라 약간 애매하네요.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예, 약간 금융기관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난해한 상황이네요. 어렵습니다. 예, 끝까지 언급이 없네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다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약간 이 FATF의 최종안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암호화폐 거래소를 영업을 중지시키던지 아니면 영업하게 해주려면은 이제 그 요구사항들, FATF의 그런 트래블러 같은 그런 것들 요구사항들을 잘 준수하도록 요구한 뒤에 그 요건을 만족하면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지금 금융당국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많은 국민들한테 암호화폐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약간 딜레마에 빠졌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죠.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화끈하게 다 정지시킬 거면 정지시키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FATF 권고안을 잘 준수해서 그런 것들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합법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다 이런 거 인정해줘서 라이센스 발급을 해주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선택하자니 뭐하고 저것도 선택하자니 뭐하고 이러니까 딜레마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정부 관계자 분이 여기 계시면은
알고 싶어요. 지금 정부 내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어렵네요, 참. 예, 유리스타님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박상기 장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엔 안 드는데, 그냥 박상기 장관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보는 시선이 없었던 거죠, 사실. 예, 보는 시선이 없었고, 그때 너무 무리한 발언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암호폐 거래소 싹 문 닫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을 검토하다 보면 그 사람의 발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없던 떠나서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굉장히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고 본분인데,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죠. 아마 본인도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안 하나?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건 뭐야? 팍스넷? 안 열리는데요? 이것도 그거에 관련된 기사네요. CFT. 빠밤빠. 일정이 나와있다. 일정이 나와있다. 아이, 근데 자세한 날짜까지는 안 나와있네요. 2, 3주간 10명의 평가자 오고 인터뷰 형식으로 하나 보네요. 안타깝네. 이거는 현장 실사도 한번 해보지. 그냥 인터뷰 형태로 떼우나 보네요. 좀 약간 적극적으로 막 두들겨 패보지. 아쉽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래저래 다 떠나서 확실한 거는 이제 블록체인이, 아까 IMF의 생각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소식 전달할 때. 심지어 IMF 역시도 블록체인, 그 DLT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나 또는 레미턴스 시장,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기관들이 처리하는 트랜잭션 관련해서 뭔가 여기에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IMF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 조언자 그룹에 리프사인 그 임직원들, 크리스 라센이나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뭔가 여러 가지 끊임없이 라이언 자곤이나 이런 사람들 초대해갖고 계속해서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흐름과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이걸 왜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을 시켜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사장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지금이라도 약간 유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주 가던 길을 확실하게 180도죠? 180도 유턴해갖고 돌아서 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그냥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블록체인이란 거를 너무 암호화폐에 치중해갖고 국민들이 투기를 한다고 오로지 그 하나 단면만 너무 몰두해갖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거 투기를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정부가 나서갖고. 심지어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모 중에 하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단면에 불과한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방해를 놓는 게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하지 못하게 오히려 꼭 잡아두는 게 되게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마일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 저 약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런 투기에 따른 펌핑이나 덤핑 같은 거 규제를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다 지키는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말이죠, 사기 안 치는지,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감시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만들면, 스마일님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은 오히려 덤핑이나 펌핑이 지금 사기판인 것처럼, 막 우리가 그래서 스캠 무빙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규제를 했을 때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건 사실 규제를 안 하고 이렇게 방관하는 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예, 월바 안녕히 주무세요, 자식고고마님. 바다 이야기랑 묶어서 얘기한다고요? 세상에. 네, IT 버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IT 버블을 생각했으면은 오히려 더 허용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결과론적으로 이 IT 기술은 그때 인터넷 관련된 버블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에 사실 인터넷 없이 아무것도 안 되죠, 거의.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가 됐는데, 잠시 그런 약간 투기적인 요소 때문에 버블이 낄 수는 있어도,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처럼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필요한 기술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안 좋은 거를 너무 부각시켜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을 걷어내면서 좋은 점들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금지하자, 이거는 되게 원시적인 발상이잖아요. 안 좋은 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좋은 점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좋은 점만을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시인적인 그런 2차원적인 생각으로 단점이 있으니까,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다 같이 죽자, 하지마, 쓰지마, 이러는 거는 정말 고인돌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정부의 대응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더라도 뭔가 이 산업 관련돼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이라도 조성해주면은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180도 유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바램과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 해주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정부가 정책을 모든 걸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줘야지 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거는 이쯤으로 정리를 하시죠. 뭐 7월에 실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또 이 점검이 끝나는 7월 말쯤 되면 또 나오겠네요. 그때 같이 한번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외양간 읽는데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주길 기대합니다.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길어지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1시간 정도로 방송 시간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져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못다한 얘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얘기들 같이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다음에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바.